오래전부터 영화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에 네이머가 등장한다는 루머가 있었는데요. 최근 네이머의 컨셉 아트와 테노치 우에르타가 네이머를 연기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젠 이 캐릭터의 등장이 기정사실화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네이머는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아직 네이머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네이머에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따라서 네이머를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꽤 흥미로울 것 같네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30년대 세계가 대공황으로 심각한 실업난과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1938년 6월에 발매된 액션 코믹스 1권에서 슈퍼맨이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완벽하고 긍정적인 슈퍼맨의 이미지는 대공황으로 힘들어하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것은 슈퍼맨의 인기로 이어졌죠. 그리고 1939년 5월 디텍티브 코믹스 27권에 배트맨이 처음 등장하고 1939년 10월에 발매된 마블 코믹스 1권에서 휴먼 토치와 네이머가 연달아 등장하면서 이때부터 슈퍼히어로의 황금시대인 골든 에이지 시대가 열립니다. 그렇게 DC 코믹스의 슈퍼맨이 최초의 슈퍼히어로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으며 두 번째는 배트맨이, 세 번째는 마블 코믹스의 1대 휴먼 토치이자 안드로이드인 짐 해먼드가 차지하게 됐는데요. 얼마 후 1939년 4월에 홍보 책자로 출판되었던 모션 픽처 퍼니즈 위클리가 발견되면서 그 잡지에 실린 네이머가 마블의 첫 번째 히어로이자 역사상 두 번째로 오래된 슈퍼히어로로 인정받게 되죠. 그렇게 배트맨을 제치면서 두 번째 히어로가 된 네이머는 최초로 비행 능력을 가진 히어로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슈퍼맨이 하늘을 날지 못하고 총알보다 빠르고 높은 빌딩도 뛰어넘는 히어로로 활약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네이머는 최초의 뮤턴트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마블이 네이머를 최초의 뮤턴트로 홍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1963년에 발매된 판타스틱4 애뉴얼 1권에서 네이머가 스스로를 첫 번째 뮤턴트라고 표현했으며 1964년에 발매된 엔케니 엑스맨 6권에서는 엑스맨의 수장 찰스 자비에가 네이머를 뮤턴트라고 생각하고 매그니토 손에 넘어가기 전에 그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마블은 1990년대 연재된 네이머의 개인 타이틀인 네이머 더 서브마리너 표지에 마블 최초이자 가장 강력한 뮤턴트라는 문구를 적으며 그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며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연재된 네이머의 개인 타이틀에 아예 네이머 퍼스트 뮤턴트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가 최초의 뮤턴트라는 사실을 인정해버렸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만화책에서 네이머를 뮤턴트라고 분석하거나 최초의 뮤턴트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이머는 마블의 첫 번째 뮤턴트라는 인식을 갖게 됐는데요. 사실 마블 세계관에는 네이머보다 먼저 태어난 뮤턴트가 꽤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머가 최초의 뮤턴트로 불리게 된 이유는 아마도 그가 마블 코믹스 만화책에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불리는 것일지도 모르죠. 그게 아니라면 아틀란스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의 오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잘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설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네이머는 데어데블을 창조한 만화가로 유명한 빌 에버렛이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 빌 에버렛은 대공황으로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슈퍼맨이 등장해 선하고 강한 모습으로 희망을 주자 범죄자들보다 더 폭력적이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안티히어로를 만들어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없애주려고 했는데요. 어느 날 칼 버르고스가 불을 사용하는 히어로인 휴먼 토치를 창조했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 바다에 관심이 많았던 빌 에버렛은 이참에 불과 상반되는 캐릭터를 만들어보자는 심정으로 네이머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세뮤얼 콜리지의 시 늙은 선원의 노래에서 영감을 받아 인간 잠수함을 연상시키는 서브마리너라는 글자를 만들고 고귀하게 들리는 이름인 로만을 거꾸로 뒤집어서 만든 네이머를 합쳐서 네이머 서브마리너라는 이름을 지어주죠.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네이머는 미국을 파괴하는 인물로 묘사가 됐는데요. 이후 어벤져스와 엑스맨을 거치면서 때로는 히어로를 돕고 때로는 지구를 위협하는 안티히어로로 변모하게 됩니다. 네이머가 연재될 당시 미국 만화책은 히어로들의 단독 이슈를 연재하고 있었고 히어로와 히어로가 만나는 세계관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요.
일대 휴먼토치와 네이머가 처음으로 대립하는 만화책이 등장하면서 크로스오버 개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화책이 인기를 끌면서 어벤져스와 엑스맨, 판타스틱4 같이 여러 히어로가 함께 싸우는 만화책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지금은 크로스오버를 넘어 마블 유니버스와 멀티버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당연시되는 세상이 되었죠. 미국이 대공황에서 거의 벗어난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기습적으로 하와이 오아후섬 진주만에 위치하고 있던 미국의 태평양 함대 기지를 공습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941년 12월 8일, 분노한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대통령은 의회에서 치욕의 날 연설을 했고, 연설 직후 전쟁 참가법이 상원에서 만장일치, 하원에서 388대 1로 가결되면서 미국도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데요. 이 당시 분노한 미국인들의 지지율은 90%에 육박했고, 미국의 수많은 무기와 전쟁 물품이 만들어지면서 대공황으로 망가졌던 미국의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는 슈퍼히어로 만화책이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문화산업이라는 것을 깨닫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 결과 캡틴 아메리카와 버키 반즈 같은 히어로들이 나치와 일본 제국을 때려잡는 만화책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원래부터 활동했던 일대 휴먼터치와 네이머도 전쟁에 참전하면서 히어로 연합군이 만들어졌고, 이것은 이후 어벤져스를 창설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또한 미국의 국기를 연상시키는 캡틴 아메리카의 코스튬과 히어로들의 영웅주의가 합쳐지면서 캡틴 아메리카와 버키 반즈의 인지도는 기존의 히어로인 일대 휴먼토치와 네이머를 넘어서는데요. 아쉽게도 전쟁이 끝나고 모든 히어로들의 인기가 사그라들면서 캡틴 아메리카는 북극해에 추락해 빙하에 갇히고, 버키 반즈는 행방불명이 되면서 윈터 솔저가 되었으며, 이때 휴먼토치는 판타스틱4의 휴먼토치와 겹친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네이머의 인기는 점차 하락하게 되죠. 아쿠아맨의 만화책과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꽤 많은 사람들이 마블 코믹스의 네이머가 DC 코믹스의 아쿠아맨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복잡한 판권 문제로 네이머가 영상화되지 못한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마블에서 네이머의 인지도가 너무 낮기 때문이죠. 그리고 애초에 빌 에버렛이 네이머를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캐릭터로 창조했기 때문에 마블 세계관에서도 네이머는 오만하고 성격 더러운 인물로 묘사가 됐는데요. 이것은 많은 팬들의 반감을 사게 됐고, 그 결과 네이머는 히어로보다는 분란만 일으키는 존재로 인식되었죠. 그 덕분에 네이머의 솔로 타이틀은 연재가 시작되었다가도 판매 부진으로 종료되기 일쑤였고, 할 수 없이 네이머는 엑스맨과 어벤져스, 일루미나티를 오가며 때로는 히어로의 편에서 때로는 히어로를 대적하는 존재로 그려졌는데요. 이것마저도 팬들의 반감을 사면서 지금은 네이머의 존재도 모르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그의 인지도는 처참한 수준이죠. 그 결과 1939년에 처음 등장한 네이머가 그보다 2년 뒤인 1941년에 비슷한 설정을 가지고 태어난 아쿠아맨에게 인기가 밀리면서 오리지널 캐릭터가 모방된 캐릭터에게 지는 황당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네이머의 카리스마와 거침없는 행동을 좋아하는 팬들도 꽤 많은 편이고, 영화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에서 네이머의 기원과 캐릭터성을 잘 살려만 준다면 그도 아쿠아맨 못지않은 인기를 구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DC 코믹스의 아쿠아맨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서로 발전하는 관계가 되겠죠. 물론 디즈니의 PC주의가 네이머를 집어삼키지 않는다면 말이죠. 마블에는 각 사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만든 일루미나티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 조직은 뮤턴트를 대변하는 찰스 자비에 교수와 오컬트를 대표하는 닥터 스트레인지, 과학계를 대표하는 미스터 판타스틱, 정부를 대표하는 아이언맨, 바다를 대표하는 네이머, 인휴먼스를 대표하는 블랙볼트가 모여서 창립한 단체로 일종의 비밀 결사대이자 우주와 지구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엘리트 집단이죠. 그리고 이 단체는 헐크를 위험한 존재로 규정짓고 그를 우주로 쫓아낸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들의 결정으로 헐크가 사카하르 행성을 해방하고 왕이 되는 플래닛 헐크 이벤트와 분노한 헐크가 지구의 히어로들을 박살내는 이벤트인 월드워 헐크가 일어나죠. 아무튼 헐크의 추방을 투표하던 당시 네이머는 헐크의 추방을 반대하면서 그를 강하게 다그치던 아이언맨과 싸우다가 아이언맨을 거의 익사시킬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이머가 추방을 반대한 이유는 자신과 친분이 있던 헐크가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추방당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평소 이방인으로 취급받던 자신의 모습이 헐크에게 투영되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참고로 일루미나트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 잠시 등장한 적이 있으며 헐크가 추방당하는 이벤트는 영화 토르 라그나로크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초인 등록 법안이 발의되고 캡틴 아메리카 진영과 아이언맨의 진영이 싸우는 시비로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 네이머는 육제1이라면서 이들의 싸움에 끼어들지 않았지만 이후 캡틴 아메리카 진영에 합류하면서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화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작가 스티븐 맥피리가 마블 페이지 4에 네이머를 합류시키길 원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 네이머의 판권 문제가 없었다면 네이머는 영화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에 이미 등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영화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에서 잠시 얼굴을 비친 아쿠아맨과 같이 경쟁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겠죠. 그랬다면 네이머가 아쿠아맨의 짝퉁이라는 소리는 안 들었을 것 같네요. 네이머는 어벤져스와 엑스맨, 판타스틱 4, 일루미나티를 오가며 대체적으로 히어로 활동을 해왔지만 필요하다면 닥터 둠과 로키, 타노스 등과 협력하여 히어로를 공격하는 안티히어로입니다. 그리고 정부를 대면하며 끊임없이 아틀란티스를 위협하는 아이언맨과 별로 사이가 안 좋은 편이며 와칸다와 뉴욕을 공격하고 타노스의 프록시마 미드나이트가 코스믹 큐브를 찾으러 아틀란티스에 왔을 때 타노스에게 무릎을 꿇은 적도 있죠. 이렇듯 네이머는 선과 악을 오가며 독특한 행보를 이어왔는데요. 그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틀란티스의 안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틀란티스가 번영할 수 있다면 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죠. 그리고 네이머는 미스터 판타스틱과 부부 사이인 인비저블 우먼과도 한때 사귄 적이 있으며 그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런 그의 캐릭터성이 영화로 이어진다면 그는 엑스맨과 어벤져스, 판타스틱 4를 비롯한 어느 팀이든지 쉽게 등장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게다가 영화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에서 닥터 둠이 등장한다는 루머도 있으니 그의 세계관은 무한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하지만 원작처럼 미움을 받는 캐릭터가 아닌 카리스마 넘치고 인기가 많은 히어로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